자, 809번은요, 어떤 문제, 어떤 유형 두 개를 섞은 문제냐면, 수형도 문제 기억나지? 수형도 기억나? 뭐였지?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방법의 수,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 문제랑 도형의 색칠하기 문제를 짬뽕시켜 놓은 문제예요. 수형도 문제라는 거 알고 풀었나 모르겠네. 자, 일단 어떻게 칠한데?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네 가지 영역을 칠할 건데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대. 대신에 인접하는 영역만 다른 걸로 칠해주면 된대. 그러면 어때? 만약에 A에 빨간색을 칠했다 치면 B에는 빨간색을 칠하지 못하지만 C에다가는 빨간색을 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용현아 여기 들어와. 잠깐 들어와. 거기 앞에 프린트 있어. 그거 들고 와서 풀면 돼. 문제수 조금 늘렸다 너네. 자, 그러면 어떻게 고민을 해볼까요? 일단 색칠하기의 기본, 가장 많이 인접한 다 들고 갈래? 역시 멋져. 다른 애, 새로운 애 얼굴 기억해? 뭐다 말았냐? 두 번이나 끊겨가지고 뭐다 말지? 색칠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누구부터 칠하자?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녀석. 근데 A도 두 개랑 B도 두 개랑 C도 두 개랑 D도 두 개랑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그냥 반식으로 돌려버릴게. A, B, C, D 순서로 고민을 할게요 라고 나는 정했다고 치자. 그러면 A서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개 중 아무거나 하나 칠하면 됩니다. 몇 가지 방법? 4가지 방법. 그 다음 A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칠했기 때문에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겠어? 3가지 방법. 그 다음에 B에도 뭔가를 하나 칠했기 때문에 C에 칠하려고 할 때 A에 칠한 거는 또 칠하든 말든 상관없지. B에 칠한 색깔 하나만 피하면 되니까 얘만 보면은 3가지가 맞아. 근데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수정아? 알지 못해요. 그죠? 왜? A와 C에 똑같은 색깔 하나가 칠해져 있다면 그것만 피하면 되거든. 3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 하지만 A와 C가 다른 색깔일 수도 있잖아. 다른 색이라면 D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2개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C의 결과에 따라, C에 칠한 색깔의 결과에 따라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달라지네. 앞에 뭔가가 일어났을 때 뒤에다가 영향을 주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수용도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때? C에 칠하는 방법의 수를 2가지로 나눠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A와 똑같은 색깔을 칠할 것이냐, A와 다른 색깔을 칠할 것이냐를 내가 하나 더 조건을 잡는 거지. 그러면 A와 똑같은 색깔을 칠하자. 방법의 수는 몇 가지? 오직 1가지. A에 칠한 그 색깔 하나. 근데 요 경우는 일단 C에 칠하는 게 B랑은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건 문제에서 잡혀있는 약속이고 내가 지금 A와도 다르겠다라고 했으니까 2가지 색깔 피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남은 게 2가지. 그 다음에 각각 D에서 3가지, 2가지 경우의 수를 쓰는 거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곱해서 36가지. 이렇게 곱해서 얼마냐? 16 곱하기 3이니까 48가지. 그래서 둘이 더해서 84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알았죠? 요게 정확한 풀이니까 잘 기억해둬요. 알았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풀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누지. A, C가 같은 색깔이냐? A, C가 다른 색깔이냐?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4, 3, 1, 3. 얘는 4, 3, 2, 2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냥 나는 조금 더 그냥 추격해서 써본 것 뿐입니다. 알았죠? 요거 혹시 다르게 풀었다면 지금 요 풀이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갑시다. 그럼 이제 너희 질문 819번으로 갈게요. 준영이 오늘은 테스트 나한테 주고 가야 된다.
알았지? 해설지는 그때처럼 뒤에다 붙여놨어. 지금 조교쌤이 아마 9월, 빠르면 9월 첫째 주, 늦어도 9월 둘째 주, 그러니까 추석 다음이겠지? 그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아마 조교쌤이 올 것 같거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 수는 지금 15문제를 해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20문제로 본 시험을 가고, 재시험은 그냥 10문제로 그대로. 대신에 커트라인은 조금 내려가겠지. 뭐 20문제니까 뭐 예를 들어서 4개 틀리면 재시험, 또는 뭐 5개 틀리면 재시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할 거고, 그래서 문제 수를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너희들 지금 15문제인데 다음 시간부터 일단 20문제를 한번 가볼 거야. 알았지? 수정이는 지난번에 잘 내고 갔는데 질문이 없어가지고 내가 따로 안 찍었거든. 아, 그리고 저기 까먹었다. 준영이었지. 준영이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깜빡하고 안 내고 갔는데 왜 점수 보내라니까 안 보냈어. 집에 가서 채점해서 보내라니까 밥 먹고. 그거 채점하고 틀린 거 다 고칠 거 고치고, 이해됐으면, 해설지 보고 이해됐으면 세모 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별표 쳐놓고 나한테 내고 가면은 영상 찍어준다고 했잖아. 근데 빠르면 다음 주 또는 9월 그 조교 선생님 오실 때부터는 좀 바꾸려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본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틀렸어. 너네가 틀렸어. 근데 그 문제를 똑같이 내놓으면 그냥 틀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아예 본 시험지에 대한 풀이 영상을 내가 싹 다 찍어 놓을 테니까 너네가 한번 풀고 채점한 다음에 다시 스스로 고쳐보겠지.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나한테 낼 때 체크를 해서 내면 내가 나중에 찍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싹 다 찍어 놓을게. 20문제면 20문제 싹 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보고 이해됐으면 조교쌤한테 얘기해서 재시험지 달라고 하고, 재시험지도 똑같이 채점하고 틀린 거 고쳐보는데 고쳤는데도 모르겠다, 해설을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역시 재시험에 대한 영상 한 번 더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할 거고, 지금 다른 반 애들 말로는 문제마다 내가 영상을 찍어두는 게 보기는 편하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일단은 문제마다 싹 다 찍어두려고 해. 그게 아마 추석 다음 주 그 조교 선생님 오실 때 그때부터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조금 바뀔 예정이에요. 알았죠? 조교 선생님 올 때 싹 바뀔 때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그 전까지는 본시 제시 안 나눌 거야. 그냥 시험 하나. 어쨌든 자 819번 가보자. 자 요거 일단 우리는 NP의 4 순열 계산할 줄 알잖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P 앞에 있는 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합니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때 몇 개를 곱해? 4개를 곱하거든. 그래서 n, n-1, n-2, n-3까지 총 4개를 곱하면 좌변이다, 그치? 그러고 나서요, 우변으로 갑니다. 6 곱하기. 거기서도 마찬가지. NP의 2는 결국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 세우니까 요 식만 세워주면 되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찾으면 끝납니다. 그때 N-1과 N은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했다 치면 결국 너희들은 N-2 곱하기 N-3이 6이 되는 거 찾으면 되는데, 이거 절대로 전개해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 알았지?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결국 N-2와 N-3은 이웃하는 자연수거든. 그래서 6은 뭐 곱하기 뭐야? 그냥 3 곱하기 2로 가는 거야. 그때 N-2가 하나 더 크니까 3으로 가고, 그럼 N-3은 자동으로 2잖아. 끝났네요. N은 얼마예요? 5입니다. 하면 끝나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지 마. 이웃하는 자연수의 곱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분할 거 약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지. 이웃하는 자연수 몇 개 곱했거든? 3개 곱했거든. 그럼 24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 그러면 제일 큰 놈을 4로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n은 4 하면 자동으로 3, 2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려고 덤비지 마세요.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보자. 822번. 여기서부터는 아마 실력 업인 것 같은데, 맞네.
집합 x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어떤 x? x는 한 자리의 자연수.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집합 x는 뭐야? 한 자리 자연수를 전부 다 원소로 가져주세요. 9까지. 요겁니다. 그리고 스몰 a와 스몰 b는 x의 원소니까 그냥 a, b는 한 자리의 자연수구나 라고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두 번째, 나의 식은 요거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게 뭐야? 수학상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수학상에서 뭐라고 배웠었어? 어떤 단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단원? 한 세 번째, 네 번째 수업 때 했었을 거야. 뭐야? 나머지 정리 기억나요? 1학기 시험이었지? 그래서 너희 중3이구나. 쏘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결국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뭘 넣으면 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얼마? 1을 넣어준 게 바로 나머지입니다. 즉 나머지는 뭐예요? 1 넣어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이거 기억하지? 자, 한 번 더 정리해줄까?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다항식이 있어요. fx를 x-알파로 나눈 그때인 나머지를 구해볼래요. 그러면 나는 항상 도식화할 때 이렇게 하는데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대입해주세요 라고 해서 f알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아까 저 그림이 나왔던 건데 어쨌든 기억하죠? 그겁니다. 근데 얘가 뭐래? 홀수래. 그러면 얘가 지금 홀수잖아. 그럼 a 플러스 b는 뭐여야만 하겠어? 홀짝 바꾸면 안 되니까 짝수여야 하겠네. 그럼 하나 더 질문. 더해서 짝수가 되는 두 수는 뭐뭐야? 짝짝이거나 홀홀이거나. 됐나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 가지 순서쌍을 찾으면 되는 거야. 둘 다 홀수인 순서쌍의 개수. 그 다음에 둘 다 짝수인 순서쌍의 개수. 그래서 개수를 찾아보면 홀수 몇 개? 1, 3, 5, 7, 9, 5개. 홀수 몇 개? 1, 3, 5, 7, 9, 5개. 서로 다르다? 그런 말 없지? 그래서 25개. 근데 짝짝이면요 2, 4, 6, 8 4개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는 4개, 얘도 4개. 순서쌍은 A, B 둘 다 정해줘야 되니까 곱하기로 동시에 계산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마지막 두 개는 뭐예요? 더해줘야지. 답은 얼마? 41개. 됐죠? 끝. 824번 가보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이웃하는 거 두 개를, 나머지는 남은 거 하나를. 자, 가자. 순서대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빠뜨리는 거 없도록이요. 일단 6개의 지역이 있대. 6개의 지역을 조사원 5명이 담당을 할 거래. 근데 한 명이 적잖아, 지역의 개수보다. 그래서 어떤 조사원 한 명은 2개의 지역을 나갈 건데 저 멀리 떨어진 지역 2개 나가면 불편하니까 이웃한 2개의 지역을 한 명이 나가서 다 담당하고 나머지 조사원들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담당해보자. 그렇게 정하는 방법의 수를 정해보래. 그럼 여기서 일단 뭐 해야 돼? 일단 제일 이상한 놈은 누구야? 2개 나가야 되는 녀석이지. 그래서 이웃하는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해서 거기 지역에 누구를 보낼까? 여기서부터 출발해 봐야죠. 그럼 이웃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고민을 하자. 이웃하는 지역은 이거 2개도 이웃하는 거지. 이거 2개 나가도 이웃하는 거지. 이거 2개 나가도 이웃하는 거야. 또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 또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 요게 다 이웃하는 지역들 아니야? 그거 선택하는 방법 몇 개 있었냐? 10개네. 이웃하는 두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10개입니다. 이웃하는 지역. 그 다음에 이웃하는 지역에다가 거기에다가 누가 나갈래? 5명의 조사원 중 1명을 선택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4명은 남아있는 지역 4개 나가면 되지. 4개의 지역에 4명의 조사원을 뿌리는 방법. 그냥 일렬로 나열. 끝났어요. 그래서 다 계산 곱해버리면 답입니다. 얘는 50, 얘는 24. 얼마야? 1200이야? 1200. 끝. 답은 몇 번? 5번. 됐나요? 준영이 됐어? 예. 수조에도 됐어? 예. 가자. 그러면 오늘 위에 조합하러 갑시다. 프린트 줬나? 안 줬어? 녹화를 안 했어요. 교재 나눠주고 나서 녹화를 안 했어. 다시.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다시 한번 뭐라고?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를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다? 뽑을 때의 순서. 어떤 걸 먼저 뽑고 어떤 걸 두 번째 뽑고 어떤 걸 세 번째 뽑는지 뽑는 순서까지 생각을 하냐 안 하냐로 순열과 조합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다음 시간에 조합할 때는 이거부터 출발할 거야 라고 했던 거 뭐 하나 설명했었냐면 결국 순열과 조합의 방법의 수의 차이는 순열의 정의를 너네가 뭐라고 받아들여 두면 뽑고 나서 나열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다 그랬지.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문제집에서는 순열의 방법의 수를 내가 얘기한 것처럼 뽑는 방법의 수인데 순서를 생각을 하자. 이게 순열의 정의가 아니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순열을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뭐 하면 되거든? 뽑고 뽑는다가 뭐야? 뽑는 게 조합이지 뭐. 순서 상관없이. 그리고는 뭐야? 곱하란 얘기고 나열은 뭐야? 순열하면서 배웠던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거라 그랬지.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우는 조합은 양변을 나열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조합의 방법의 수는 뭐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의 방법의 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조합의 기호는 n개 중 r개를 뽑자라고 할 때 왜 콤비네이션인지 모르겠는데 콤비네이션의 앞에 약자를 따서 C라고 써요. NPR과 구조 똑같다 그치? 근데 n개 중 r개 뽑는다, n개 중 r개 뽑는다. P는 순열, C는 조합입니다. 어쨌든 그때 NCR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순열의 수 NPR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누면 되는데 얘들아 몇 개를 나열하니? R개를 나열하니? N개를 나열하니? R개를 나열하지. N개가 있는데 그걸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뽑은 R개만 쭈루루룩 일렬로서 줄 세워보는 거잖아. 그래서 R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지난 시간에 우리가 NPR이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배웠어요? 오늘 아까 숙제 풀이하면서도 나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이면서 그놈들을 다 곱해요. 그때 마지막에 뭘 곱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결국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순열인데 얘를 뭐로 나누면 된다고? R팩. 이게 바로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순열만 계산할 줄 알고 팩토리얼만 쓸 줄 알고 이걸 외우기만 하면은 조합은 너희들이 이미 계산할 수 있어요. 5C에 3 계산해보자. 일단 뭐가 필요해, 분자에? 5P에 3. 5P에 3의 의미가 뭐야? 어떻게 계산을 했어? 5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세요지. 하나씩 하나씩 줄이면서 3개를 곱하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뒤에 거 팩토리얼 3팩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끝났네. 10.
됐죠? 요게 이제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 7C의 3은요. 분자는 765. 7부터 시작해서 3개. 분모는요. 321. 3팩. 그래서 약분해버리면 답은 35하고 끝나는 거지. 됐지? 조합 계산한 거 아무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순열의 수 기억하니? 순열의 수는 NPR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 아까 여기 분자 있는 거 이거 알려준 다음에 그 밑에 두 가지 성질 얘기했었죠. 세 가지. NP의 N은 N팩이다. NP의 1은 얼마다? N이다. NP의 제로는 얼마다? 아무것도 뽑지 마세요 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을래요? 라는 방법 하나 있다 그랬지. 뽑은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서 0 아닙니다. 알았죠? 뽑은 개수는 0개가 맞지만 방법의 수니까. 그럼 여기서 이번에 또 조합에서도 마찬가지야. 성질이 나올 거야. 몇 가지? 역시 3가지. 첫 번째, NC의 N. 두 번째, NC의 1. 세 번째, NC의 0. 자, 얘네들을 계산할 때 요거 떠올리시면 편하긴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NC의 N의 의미가 뭐야? 자, 여기 5개의 분필이 있어. 5개 다 골라봐. 그럼 수정이 뭐 하면 돼? 5개 다 골라봐 라고 하면 다 가져가면 되잖아. 조합이니까. 순서 생각 안 하니까 뭐부터 가져가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돼? 다 가져가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물론 NC의 N은 얘로 가서 NP의 N 나누기 N팩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NP의 N은 뭐니까? N팩이니까 약분해주면 얼마? 1 되겠지. 식으로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당연히 하나니까. 됐죠? 그 다음에 NC의 1은요. 역시 N입니다. 왜? 한 개를 뽑을 건데 그 한 개만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든 안 하든 순서를 생각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 가져가는 게 끝이잖아. 방법에서는 당연히 똑같아야죠. 순서가 있든 없든. 그 다음 마지막. 순서가 있든 없든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뭐 하면 돼? 나 가만히 있을게 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나온 성질은 NC의 N은 1, NC의 1은 N, NC의 0은 1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고 나서 순열로 넘어가면 더 이상 성질이 나오지 않고 독특한 유형 2가지가 있었어. 어떤 2가지 유형이 있었냐면 그리고 3개를 포함을 해서 내가 이제 제한 조건이라고 불렀었는데 첫 번째는 이웃하는 것이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웃하는 것이 없는 거. 세 번째는 그 외 나머지 내가 제한 조건이라고 부르던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거든. 조합은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죄다 이거밖에 없어. 굳이 유형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제한 조건이 있으면 그 녀석을 먼저 고민하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합은 상황으로만 치면 훨씬 쉬워. 대신에 이제 수열에서 나오지 않던 이상한 공식이 2가지가 들어오는데 그 2가지는 증명도 증명인데 너희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잘 봐야 돼. 그 너네 교재 보면은 아마 어디에 있냐? 잠깐만. 조합. 으악. 어디에 있냐? 여기 있다. 122페이지에 제일 위에 08-1번 거기에 2번을 보면 조합의 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거기에 괄호 2번, 괄호 3번에 나오는 2가지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NC의 R이랑 NC의 N-R이랑 같다. 이거 되게 쉬운 거야. 너네한테 계산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알았죠? 두 번째 공식이 이제 중요해. 거기로 치면 괄호 3번이지. 그 녀석은 내가 좀 이따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안 되면 쉬고 나서 뭐 시간 되면은 쉬기 전에 증명부터 해줄게요. 알았죠? 그래서 조합은 상황 당연히 복잡하지. 근데 순열처럼 이렇게 푸세요 라고 정해놓는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일단 얘 먼저 간단하게 증명만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보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얘는 오히려 너네를 도와주는 공식이라 그랬지. 이거는
증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물어봅니다. 너무 심플해서. 자, 첫 번째. 얘가 바로 뭐냐면 한번 생각해봐.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게. 자, 수정아. 여기 분필이 6개가 있어. 여기서 하나만 골라봐. 라고 하면은 노란색을 고르는 방법 하나, 파란색을 고르는 방법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나오겠지. 근데 하나 더. 준영아, 여기 분필에서 5개를 골라봐. 라고 하면 방법의 수는 똑같이 6개인 거 알겠어? 왜? 6개의 분필이 있을 때 준영이가 5개를 골라가는 방법은 고르지 않는 하나 선택하는 거랑 방법 똑같잖아. 그럼 거꾸로 한 번 더 해보자. 만약에 분필을 2개 가져가 봐 라고 하면은 그냥 2개 고르는 방법으로 내가 계산을 하면 되거든. 근데 4개 가져가 봐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가져가는 4개가 뭘까를 고민해도 되지만 남기는 2개를 선택해도 되잖아. 결국 순서를 생각 안 하는 조합에서는 4개를 선택하나 2개를 선택하나 똑같아. 고르는 알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나 남는 n-알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나 답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증명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걸 어느 용도로 사용하냐면 여기 문제에 극단적인 예가 하나 있어. 요거야. 15C4. 15개 중에 14개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풀어? 이거 828번인데 15C4를 계산해 볼래요? 라고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풀겠어? 분자에는 15P4, 분모에는 14 팩토리얼. 그래서 분자는 원래 뭐야? 15P4니까 15부터 시작해서 14개를 곱해야지. 그리고 분모에는 뭐 들어갔겠어? 14부터 시작해서 팩토리얼이니까 1까지 다 곱했겠지. 그러고 나면은 싹 다 약분되잖아. 남는 게 얘밖에 없거든. 답은 15. 원래는 이게 맞아요. 어려운 거는 아닌데 굳이? 왜? 15C4는 딱 보자마자 14개를 고르라고? 그러면 하나 고르는 거랑 똑같네? 그럼 뭐야? 하나 고르는 방법은 당연히 15개지. 하고 끝을 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용도로 사용하냐면 지금처럼 뒤에 게 좀 클 때 계산이 지저분하니까 방법의 수를 이렇게 고민해봐 이거야. 여기서 좀 크다는 거는 절반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7C에 5 같은 거 7C에 5로 계산하지 말고 7C에 둘이 뺀 거 2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7C의 2는 얼만데? 7 곱하기 6, 2 곱하기 1. 답은 2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10C에 7을 계산하세요 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게 좀 크다 그치? 절반인 5보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얘는 10C에 3으로 계산하는 게 더 빨라. 빨리 고친 다음에 바로 19, 8, 3, 2, 1 하면 끝나는 거지. 답은 120. 얘가 더 빠르거든.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을 도와준다. 계산하기 쉽게 도와준다라는 거 이해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자. 요거 증명하러 갈 건데 너네한테 이거를 증명해 볼래? 라고 물어보면 사실 너네 증명하기 되게 힘들어. 거꾸로 가자. 뭐하냐? 지금 증명해 볼래요? 라고 하면은 못해요, 너네. 왜 그러냐면 우리 순열에서도 내가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었어. 지난 시간에 뭐를 설명을 안 했냐면 NP의 R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별 말 안 했어요. 하나만 딱 알려주고 끝났어. 뭐? N부터 시작해서 쪼로로로로 곱하자. 끝나는 것도 안 알려줬지만 알려줘 봐야 의미 없고 알기를 곱하라 그랬지.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너희들은 순열을 보면 NPR을 보면 뭐는 할 줄 알아? 계산은 할 줄 알아.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 조합도 왜 이렇게 삐딱하게 썼지?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있는 거야. 계산은 이제 쉽게 할 수 있어. 문제는 증명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해. 그래서 수녀의 수도 그렇고 조합의 수도 그렇고 거기 수녀 지난번 프린트지. 거기에 잘 보고 조합에도 여기 세 번째 줄, 이 진한 걸로 표현된 두 번째 줄 거기 보면은 뭐 이상한 거 분수 하나 더 붙어 있을 거야. 그 녀석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뭐라 써져 있냐면 잘 봐. 일단 봐봐. 요 NPR부터 다시 설명할게. NPR이 분자가 뭐였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어? N부터 시작해서 R개를요. 그래서 내가 방금 써줬지. R개를 곱한다는 게 어디까지 곱하는 거라고? N-R 플러스 1이라고. 근데 이게 그냥 N이나 R이 정해져 있는, 즉 그냥 5P에 3, 7P에 2 이런 걸 계산하세요는 그냥 단순하니까 계산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다? 새로운 식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N이나 R이 어떻게 나와 있겠어? 당연히 지금처럼 문자로 나와 있어. 문자로 나와 있을 때 N의 크기나 R의 크기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너네 이 안에 누구 곱해져 있어? N-4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어? 모르지. 생각을 해야지. N-12 곱해져 있겠어 안 곱해져 있겠어? 모르지. R의 값에 따라 달라지지. 그럼 증명을 할 때는 명확해야 되는데 증명하기 힘들어져.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증명하는 용도로는 맞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게 됐냐면 그 안에 명확하게 누구를 곱했는지 알 수 있는 놈. 바로 팩토리얼을 이용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더 내려가서 1까지 끝까지 곱하는 거야. 누구부터 곱해주면 돼? 얘보다 하나 작은 거 이어서 쭉 곱하러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1까지 다 곱하면 돼. 그럼 없던 수가 식이 갑자기 곱해지면 수가 바뀌는 거지. 값이 바뀌는 거지. 그럼 분자에 곱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분모에도 곱하는 거야. 그럼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NPR이 뭐가 되냐면 분자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하는 거라서 N팩이고 분모는 N-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다 곱하기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분모는 뭐야? N-R부터 끝까지 곱하기니까 N-R팩이야.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순열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준 거야. 뭐 팩? N팩. 나누기 몇 팩? 둘이 뺀 거 팩. 이게 바로 순열과 관련된 어느 하나의 식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식입니다. 그럼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중간에 뭘 곱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헷갈려. 난리 났네. 됐죠? 이쪽이면 뭐야? 옆 강의실이야? 옆 학원이야? 옆 학원이지? 미술학원 아니야 옆에? 아이씨. 나도 지금 어쨌든 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순열과 관련된 뭐뭐뭐뭐뭐를 증명해보세요 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렸어. 그래서 얘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 이 분자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야? 분모에 R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NPR 쟤를 집어넣을 거라서 N팩 나누기 N-R팩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조합과 관련된 증명용 식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증명을 지금 딱 하나 해보고 시간 봐서 뭐 쉬든가 하나 더 풀든가 할 텐데 자 증명을 하세요 라는 서술형 문제를 만나면 너네가 사실 되게 힘들어해. 시험 때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증명하세요 라는 서술형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알았죠? 뭐하냐 옆에 다 때려 부시냐? 미술은 안 하고 뭐 하다 마냐? 까먹었어.
서술형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몰라. 증명하세요라는 서술형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나왔을 때가 문제인 거지 안 나옵니다. 잘. 그러면 이거는 참자. 그러면 이 증명하세요는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 빈칸 출원형으로 주로 나와요. 그래서 빈칸만 톡톡 채워 넣으면 돼. 그나마 부담은 좀 줄어들겠지. 어쨌든 요거 하러 가자. 증명 한번 해보자. 얘라 이씨 저 선생이야 학생이야. n-1c의 r-1 플러스 n-1c의 r는 ncr. 얘를 그냥 증명하세요 라고 나왔다고 치자. 잘 써도 알았지? 학교 시험 가끔 나온다. 자주는 아니지만 증명하세요 라고 나오면은 너네들은 뭘 해야 된다? 요거 일단 요거부터 써줘야 돼. 자, 첫 번째 학생들이 증명해볼래? 라고 하는 순간 애들은 숨이 턱 막히거든. 사실 너희들도 그렇잖아. 지금 갑자기 뭔가를 증명하세요 라고 하면 너네 증명하기 힘들걸. 심지어 그것만 던져줘도 그럴 거야. 야, 2차 방정식에서 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인지 증명해봐. 설명해봐. 라고 하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주로 외워서 푸는데 집중을 하니까. 그지? 예를 들어서 너네가 수학 3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 혹시 근의 분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뭐 안 물어볼게. 부담 갖지 마. 근의 분리라는 명칭 들어본 적 없어? 응, 없어. 자, 그러면 삼판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응, 없어. 뭐 한 거야? 야, 너네 수학 상교재 뭐였어? 수정아? 베이직스. 아, 맞다. 너도 그때 같은 반이었어? 다른 반이었어? 너 학원에서 뭐 했어? 수학 상. 제일 마지막에 썼던 교재. 한 번 했든 두 번 했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센. 그냥 센이면 나왔을 텐데. 근의 분리. 아니 그 유형 이름에 근의 분리가 있는데 아예. 그래도 한판축, 풀이에 한판축이 있을 텐데. 베이직세는 내가 안 써서 모르겠는데 베이직세는 아마 그런 유형 뺐을 수도 있어. 심화 유형이거든. 근데 세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2차 방정식이나 거기서 주로 나와. 2차 부등식 이후에. 연립부등식을 배우고 나면 주로 나오거든. 아마 했는데 까먹었을 거야. 아니면 뭐 쌤이 중학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선행이니까 일부러 뺀 유형일 수도 있고. 제외하고. 이거는 이번에는 뺀다. 뭐 이랬을 수도 있거든. 뭐 어쨌든 가자. 뭐 하다 말했냐? 어쨌든 너희들한테 증명해봐 라고 던져주면은 일단 첫 번째 부담감에 의해서 뭘 써야 될지부터 헷갈려.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못해.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데 일단 내가 뭐 하라고요? 수열이나 조합에 관련된 증명하세요 라는 걸 만나면 무조건 이거 써. 알았지? 무조건 이거 써. 증명해야 되는 대상에 P가 있으면 NPR이 있으면 무조건 얘로 바꾸고 그 다음에 NCR이 있으면 무조건 얘로 바꾸세요.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안 쓰니까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보통 나는 이제 좌변, 우변을 따로 나누거든. 그래서 먼저 우변을 먼저 바꿔두고 바꾸기만 하고 우변은 멈춰. 즉 NCR은 조합이네. 그러면 이걸로 바꾸자. 팩분의 팩. 분모는 몇 팩? R팩. 또 몇 팩? 둘이 뺀 거 팩. 그 다음에 분자는 몇 팩? 앞에 거 팩. N팩. 바꿨으면 우변은 스톱. 좌변 하러 갈게요. 그럼 좌변을 쓸 때도 마찬가지야. 일단 주어져 있는 n-1c의 r이랑 r-1부터네. n-1c의 r-1이랑 n-1c의 r을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얘로 고치는 건 너네들이 먼저 해줘야 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앞에 조합은 일단 분모에 몇 팩? 뒤에 거 팩. r-1팩. 그 다음에 몇 팩? 둘이 뺀 거 팩. 빼면은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n-r만 남지. n-r팩. 그 다음에 분자는 앞에 거 팩.
n-1c의 뭐래? n-1의 팩.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은요. 똑같아요. 뒤에 거 팩. 둘이 뺀 거 팩. n-r-1 순서만 살짝 바꿀게. 그리고 분자는 뭐라고요? 앞에 거 팩. n-1 팩. 자, 그럼 바꾸는 게 1단계인데 여기까지만 오면 반은 했어. 이제 2단계가 남았어. 2단계는 결국 계산을 너네가 잘 못하는 건데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아직까지 너네가 팩토리얼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 예시를 들어보면 되게 편하지. 얘들아, 5팩이 있어. 6팩이 있어. 같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6. 그지? n팩이 있어. n 플러스 1팩이 있어. 같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왼쪽 좌변에다가 뭔가를 곱해야 돼? 우변에다가 뭔가를 곱해야 돼? 왼쪽 좌변에다 곱해야 됩니다. 누구를? 그렇지. 그거 잘 못 보는 게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가본다. 분모를 일단 분수들을 덧셈. 분수들의 덧셈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네가 통분을 먼저 해줘야 돼. 통분을 할 때 먼저 곱하기 앞에 있는 놈들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네들을 똑같게 만들어 보자. 앞에 분수에다가 뭘 곱해야 같아져? 뒤에 분수에 분모에 뭘 곱해야 같아져? 빨간색 두 개만 같게 만들고 싶어. 누구에다가 곱해야 돼? 앞에. 얼마를 곱해야 돼? R.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RR을 곱해줍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뭐로 통분된 거야? R팩.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통분의 끝이 아니지. 이거 곱했다 그래서 이거 R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같지 않잖아. 뒤에 것도 다르네. 그럼 얘네들을 같게 만들고 싶어. 색깔 잘 봐요. 누구에다가 앞에 건지 뒤에 건지 누구의 분모에다가 뭘 더 곱해야 돼? 그렇지. 값이 얘가 하나 크기 때문에 얘가 하나 더 많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더 곱해줘야지. 누구를? n-r. 됐죠?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된 거야 이제? r팩 곱하기 n-r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시오? 됐어요? 예. 그럼 이제 분자는 일단 먼저 쓸게 한번. 응? 뒤에는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음? 그럼 이제 분모 통분이 그 계산의 1차 관문이라면 이제는 분자 정리가 2차 관문인데요. 생각보다는 쉽다. 그냥 공통해서 묶는 거야. 지금의 식이 좀 쉬운 형태이기도 한데. 그럼 n-1의 팩토리얼로 묶었으니까 앞에는 r, 뒤에는 n-r. 사이의 부호는 더하기 부호 그대로. 그러고 나서 분모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R 플러스 R은 사라지니까 결국 얘는 남은 거야. n이거든. n. n과 n-1팩 곱했네. n팩이 되는 거야. 분모는 그대로. 그럼 어때? 좌변 정리한 놈과 우변 바꿔놓은 식 두 개가 어때? 똑같죠?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됐나요? 잘 정리해두세요. 특히 저 식, 지금 내가 이 주황 색깔 두 번째로 써놓은 이 식은 저기 어디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가면은 얘를 응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수학하에서는 응용도 응용이지만 증명용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두세요.
증명하는 저 방법들. 알았지? 어쨌든 증명하는 용도 말고는 사실 쓸 일이 없어서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되긴 해요. 자, 정리 다 끝나면은 요 공식과 관련된 응용 문제, 그 확통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했던 그 문제 하나만 딱 보여주고 잠깐 쉽시다. 자, 먼저 정리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쟤를 이제 증명할 때는 그냥 요거 쓰기만 하자니까 이 공식 자체에 대한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요 공식이 중요한 건 이제 너네가 응용형 문제에 사용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 단계, 1단계로만 가볼게. 이거는 안 써도 돼. 자, 예를 들어서 공식을 먼저 외우기 전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합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니? 라고. 그럼 사실 이렇게 두 개 정도만 물어보면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지. 얘 계산하면은 저거 저 위에 거 계산해보면 15. 얘는 20. 얘는 20 맞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해서 답은 35이에요.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용도로 쓰는 게 이 공식입니다. 잘 외워봐. 두 개의 조합을 더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즉 조합 두 개 계산하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서 한 번만 계산하자. 이게 이 공식의 목적이야. 근데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두 개의 조합을 더할 건데 C 앞에 들어가 있는 수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쓸 수 있는 상황이야. 두 번째, C 뒤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는 R-1, 하나는 R. 1만큼 차이 나야 돼. 한 개 차이 나야 돼. 그때 합하면 앞에 놈들은 하나 키워주면 되고 뒤엔 놈은 둘 중에 큰 것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외울 수 있겠어? 그럼 이거 어때?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거는 1만큼 차이 나면 하나의 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앞에 거는 1 키워주고 뒤에 거는 큰 것 따라가자. 그래서 답은 35 하면 끝나요. 여기서는 뭐 그래서 엄청 빠른가? 의문 들 거고 그치? 일단 쓸 줄은 알겠지. 그러면 수학하보다 확통에서 나오는 이 공식을 이용한 응용 문제가 바로 뭔지 지금 보여줄게요. 수학화에서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자주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지. 5C의 1, 5C의 2, 6C의 3, 7C의 4, 8C의 5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조합을 막 5개, 10개, 20개, 100개 더 하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잘 봐. 앞에서부터 보면은 앞에 게 어때? 똑같네. 뒤에 거는 1만큼 차이 나네. 그러면 합쳐주면 6C의 2가 된다. 맞니?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놈과 요 놈을 더해버려도 조합 두 개를 합칠 수 있지. 앞에 거는 1 키워주고 뒤에 거는 큰 거 따라가면 돼요. 으쌰! 그러면 여기서도 합칠 수 있지. 8C의 4로. 마지막도 합칠 수 있겠지. 9C의 5로. 됐죠? 잘 보여? 이때 보이나? 9C 5로. 됐니?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 답을 낼 때는 9C 5를 계산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거든. 보기 4번을 보면은 9C 5가 있으면 답으로 체크하면 돼요. 근데 없어. 그럼 보기 4번에 뭐가 있게? 9C에 4가 있다? 그래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어? 왜? 이 공식에 의해서 9C에 5는 9C에 4랑 똑같거든. 그런 식으로 보통 물어봐요. 이게 확통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셨어?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하나로, 두 개 합쳐서 하나로, 두 개 합쳐서 하나로, 두 개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수학화에서도 가끔 나오니까 참고는 해두세요.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조합 다른 것들은 마지막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복잡한 상황들에서 어떤 공식을 어떻게 쓸지 결국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가 뭐 등산을 하는데 일렬로 선다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있잖아. 그런 상황들에서 어떤 공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에 이제 집중해서 한번 쭉 풀어보자. 그리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쪽 교과서 정복학인가 그쪽은 숙제 아니고요. 유형 1부터 숙제입니다. 알았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증명.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두 문제 있지, 딱. 유형 2번 보면은 이게 몇 번이야? 851번 하나, 852번 하나 있는데, 원래 이거를 연습을 하려면 너네가 서술형이다 생각하고 얘를 쓰는 연습을 원래는 먼저 해야 돼. 알았지? 근데 지금은 둘 다 빈칸 출원형으로만 나와 있는 거라서 굳이 내가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둘 다 어떻게 출발하고 있어? 조합을 저공식을 이용해서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로 가고 있습니다. 얘도 조합을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조합을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로 가고 있어요. 그냥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특히 이거는 몇 번이야? 852번은 내가 아까 증명해 준 거랑 똑같은 거라서 뭐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 문제 하나만 별표 칠래? 852번. 근데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별표입니다. 알았죠? 852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상황으로 한번 가보자. 남자와 여자 5명씩 있어. 총 10명이네. 그 중에 3명을 뽑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그냥 10시에 3입니다. 맞죠? 10명 중에 결국 3명 뽑기지. 근데 뭐 하래? 반드시 3명의 성별이 모두 같아지도록.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 남자만 3명을 뽑거나 아니면 여자만 3명을 뽑아주세요지. 그럼 뭐야? 얘는 5시에 3. 남자 3명 중에, 아니 5명 중에 3명 뽑기. 얘도 뭐야? 5시에 3. 여자 5명 중에 3명 뽑기. 또는이니까 더하기야 곱하기야? 더하기. 그때 계산을 할 때 너희들은 5C의 3은 굳이 5C의 3으로 계산 안 해도 되죠. 얼마예요? 5C의 2고요. 똑같으니까 곱하기 2로 갈게요. 그럼 5C의 2 계산하면 얼마게? 이거 외워두면 편하다. 10이에요. 10. 5C의 2는 5 곱하기 4. 순열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래서 10 나오거든. 그래서 5C의 2는 10으로 외워두면 편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답은 20.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쉽지?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상식 설명 하나만 할게요. 855번인데 특히 이제 이게 여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게 스포츠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수정이 혹시 리그전이랑 토너먼트전 두 개의 차이 알고 있어? 잘 모르지.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해야 알아. 이게 웬만하면은 리그전에 대한 설명을 해줘. 이게 리그전에 대한 설명이거든. 근데 이거를 읽어 나가는 것보다 리그전을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주정이는 리그랑 토너먼트의 차이 알아? 알고 있지. 리그는 너네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 월드컵으로 생각을 해보자. 월드컵은 다 아니까. 조별 예선. 조별 예선을 우리는 리그라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F조에 나라가 A, B, C, D가 들어왔다 치자. A, B, C, D가 들어왔다 치자. 뭐 한국, 미국 이러면서 들어왔다 치자. 그때 조별 예선은 어떻게 경기해? A라는 나라도 B, C, D랑 경기를 다 해요. B라는 나라도 A, C, D랑 다 경기를 해요. 그 다음에 C라는 나라도 A, B, D랑 경기를 다 해요. 여긴 뭐야? X야? 그 다음에 D라는 나라도 A, B, C, D랑 다 경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 다 이겼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경기하는 거를 리그라고 합니다. 즉, 네 나라가 들어오면 A, B 두 팀을 고르면 한 경기, B, D 두 팀을 고르면 한 경기, CC를 왜 골라? C, B 두 팀을 고르면 한 경기,
두 팀을 고를 때마다 한 경기씩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는 리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토너먼트는 야, 월드컵 조별 예선 끝나면 몇 강이야? 16강이야, 32강이야? 나 기억이 안 나더라. 16강이냐, 32강이냐? 16강이야? 아, 나 어제 32강으로 설명했는데. 아무튼 뭐 16강이든 8강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월드컵 본선 들어오면 이제 16강부터 경기하지. 그때 어때? 두 팀 붙고 두 팀 붙어서 승자끼리 경기 또 하지. 옆에도 있지. 경기를 해서 또 승자끼리 경기를 해. 그리고 또 승자끼리 경기를 해서 뭐 이게 결승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는 토너먼트라고 해요. 이 토너먼트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거야. 오늘 빠르면 할 거고 아마 못 할 건데. 알았죠? 이게 리그랑 토너먼트의 차이다. 수중에 알겠지? 그래서 이건 뭐야? 각각 5번씩 다른 팀과 무조건 5번씩 경기를 한대. 그때 경기를 치렀어. 이 대회에서 치른 모든 경기가 140경기래. 그럼 팀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미지수로 잡으라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 내가 리그 설명했지? 결국 경기의 수는 뭐다? 팀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2개를 고르기만 하면 한 경기.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게 이것 때문에 곱하기 5가 들어가요. 요거 빼고는 일반적인 리그죠. 이거는 지금 야구, 가을 야구 하기 전에 하는 그런 거. 어쨌든 5번씩 경기를 한다. 그게 얼마래? 140. 그래서 이거는 NCA가 얼마가 되는 거? 나눠주면 얼마야? 20, 22, 28. 그걸 찾으라는 얘기라서 NCA를 계산하세요 였어. 2 곱하기 1이라서 그냥 2만 썼어요.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요거 나오면 내가 2차 방정식 풀지 말라 했지. 56은 7, 8, 56. 그래서 큰 놈이 큰 놈. n은 8.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끝납니다. 알았죠? 리그 상식이니까 알아도. 그 다음에 리그랑 같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악수학인데 있나? 없네. 뒤에 있나? 잠깐만 찾아볼게. 없네. 없네. 왜 없냐? 저 뒤에 시험에 꼭 나온 문제 가보자. 없네. 왜 없냐? 대지표 이게 토너먼트고. 진짜 없네. 왜 없지? 없어. 내가 만들어. 자, 그럼 몇 번이야? 855번이었나? 토너먼트 리그. 아까 리그 몇 번이었어, 얘들아? 55번? 오케이. 자, 여기 밑에다가 예시 문제 하나 더 써줄게. 자, 보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열쌍의 부부가 있어요. 열쌍의 부부가 뭐였어? 거기서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할 거야. 이 열쌍 너무 많다. 5쌍으로 하자. 그때 이 모임에서 악수의 총 횟수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이것도 쉽죠? 결국 악수를 하려면 사람들 중에 몇 명을 고르면 악수 한 번이야? 2명만 골라주면 한 번의 악수다, 그치?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 중에서 2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로 들어가면 돼. 5쌍의 부부면 사람 몇 명이란 얘기야? 10명. 그래서 10명 중에서 2명을 고르면 일단 악수. 근데
본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 악수한다고 하니까 A라는 부부 악수하는 거 하나, B라는 부부 둘이 악수하는 거 하나 다 있겠지 여기 지금. 그것들 몇 개만, 5개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쉽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뭐? 결국 조합 연습시키기 문제입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리그전이랑 거의 똑같지? 대신에 지들끼리, 부부들끼리 악수하는 것만 제외해주면 돼. 알았나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준이 알겠지? 5 뺀 게 뭔지 알겠지? 자신의 배우자랑 악수하는 것들은 다 제외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 조금만 더 복잡해져 보자. 요 유형 4부터 나오는 게 뭐 중요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열에서 나오던 제한 조건이 있기 시작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동아리 회원 모집에 태우도 있고 재우도 있대. 그렇게 해서 걔네들 포함해서 총 10명이 지원을 했대. 동아리 모집을 하는데 태우랑 재우가 있는데 걔네들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지원했대. 태우랑 재우 제외하고 8명이 더 있다는 얘기네. 근데 이 지원자들 중에 5명을 뽑고 싶어. 이것만 보면 그냥 십시에 오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뭐 하겠대? 태우랑 재우는 반드시 1명만 뽑히세요.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뭐부터 고민할래? 태우랑 재우 중에 누구 뽑을까? 2C에 1 고민하겠지. 2다 그냥 2. 그리고 나서 나머지 뽑아야지. 태우랑 재우를 제외하면 몇 명 남아? 8명 남아요. 몇 명을 더 뽑으면 돼? 4명만 뽑으면 되겠네. 끝.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2예요. 얘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8, 7, 6, 5, 4, 3, 2, 1. 그래서 약분해주면 얼마? 140이 나오겠지. 됐나요? 어때요? 겁나 쉽죠? 요게 또 이제 뭐 몇 명을 먼저 뽑아놓자 뭐 이런 얘기. 이제 조합에서 나오는 특수한 상황들, 제한 조건이 있는 걔네들 먼저 뽑아놓고 나머지는 따로 생각하세요. 오케이? 쉽죠?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어려운 건 너네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자. 몇 번이냐면 이게 859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59번이요. 경우의 수부터 순열, 조합까지 들어오면 이런 상황들을 만나지. 그때 이제 내가 그나마 좀 도움이 돼볼까라고 해서 내가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상황에 진짜 너네가 직접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출발을 해봐. 너네가 진짜 친구 너랑 단짝 2명이랑 그냥 반에 아무나 모아서 총 7명이 갔는데 뭐 지하철 타고 어쩌고 하는 방법을 직접 한번 그 상황에 뛰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 단계씩 복잡한 상황들을 해결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거나 하면은 그건 어려워. 그건 어려운 게 맞는데 얘네처럼 실생활에 놓여 있으면은 너네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알았죠? 해봐. 일단 7명이 있어. A, B를 포함해서 7명. A, B 빼고 5명이 더 있다는 얘기다. 그치? 박물관을 갈 거야. 근데 일단 총 3명이 뭐 한대? 지하철을 타고 나머지 4명은 택시를 타겠대. 왜 이러는 거지? 어쨌든 그때 A, B가 모두 다 지하철을 타는 경우의 수를 하나 구해보고 A, B가 모두 다 택시를 타는 경우의 수도 하나 골라보고 한 명은 지하철, 한 명은 택시를 타는 경우도 골라봐. 이거야.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첫 번째 뭐부터 구하래? 지금은 이거에 문제가 구분을 해놓은 거지. 3개 따로따로 풀라고. 처음엔 뭐 하자? A, B가 모두 다 지하철을 타보자. 이거부터 고민하는 거야. 자, 택시 몇 명이라 그랬어? 4명. 지하철 몇 명? 3명. 근데 지하철로 이미 2명을 보냈지. 그럼 뭐 하면 돼? 남아있는 몇 명? 5명 중에 1명만 더 골라서 너 지하철 타. 그럼 나머지 4명은 자동으로 택시 탑니다. 끝 아니야? 오해요. L은.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야? A, B가 모두 다 택시를 타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 택시 몇 명? 4명. 지하철 몇 명? 3명. 그러면 A, B는 무조건 택시를 타자라고 정해버렸으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 총 몇 명 중에 4명 중에 2명이 정해졌으니 택시 타는 2명만 고르면 되지 않을까? A, B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중에 몇 명만? 2명만 뽑아서 택시를 태워. 그럼 나머지 3명은 알아서 지하철 타고 가겠지. 끝. 10명.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지하철 타는 3명? 맞아. OCA가 OCA2니까. 알았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요거지. A, B가 택시 1명, 지하철 1명 탈 때. 그럼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하긴 해야 되지. 근데 그래 봐야 A, B 두 사람 중에 누가 택시 탈까? 지하철로 가든가. 나는 일단 택시로 갈게. 둘 중에 누가 택시 탈래?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도 골라줘야지. 나머지 몇 명 중에? 5명 중에. 지금 택시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택시 몇 명? 총 4명. 그럼 몇 명만 더 뽑아주면 돼? 3명만 더 뽑아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2고 얘는 OC에 2. 10이니까 20 나와요. 20. 그게 n이에요. 따라서 L 더하기 M 빼기 N은 뭐야? 왜 음수 나와? 마이너스 5야? 왜 굳이 음수를 만들어 놨대? 문제 이상하네. 뭐 어쨌든 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 답 나와? 주관식이냐 이거? 답지 줬지. 답지 보자. 몇 번이야? 859번. 왜 음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맞아? 맞대요. 땡큐. 어쨌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문제가 이상해. 너네 유튜브로 가끔씩 정승재쌤, 한석원쌤 보냐? 정승재쌤 최근에 영상 뜬 거 있잖아. 이거는 문제가 이상해 하면서 집어 던지고 하는 거. 그거 봤냐? 이런 거. 굳이 왜 마이너스 5 만드는 거야? 어쨌든 뭐 됐죠? 그 다음에 유형 5원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다. 왜? 적어도라는 조건을 포함하는 조합의 수는 순열의 수든 경우의 수든 결국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으면 뭐 하자? 전체에서 빼자. 6건인 상황을 구하자. 이용하자. 뭐 이거니까. 그치? 그래서 조합에서는 굳이 내가 풀진 않을게요. 뭐 대놓고 그냥 적어도 1장, 적어도 1개, 적어도 1명, 뭐 또 이거 뭐야? 적어도 1명,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하고 있으니까. 알았죠?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은 이름을 보면 어때? 뽑아서 나열. 이게 뭐야? 순열이지. 그치? 순열과 조금 다른 겁니다. 유형 6번은 뭐냐면 뽑을 때의 인원과 나열할 때의 인원이 달라서 순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해당할 거야. 자, 가보자. 혜진이랑 승원이가 있대. 혜진이랑 승원이를 포함해서 총 8명이 있습니다. 혜진이, 승원이 빼고는 6명이 더 있다네요. 어쨌든 그 총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반드시 일렬로 세울 건데 아까처럼 혜진이와 승원이는 무조건 포함하겠다라고 한다. 그치? 그럼 5명을 뽑을 건데 이미 몇 명 뽑아놨어? 2명을 뽑아놨지? 그럼 우리는 8명 중에서 2명은 반드시 포함시키자라고 했으니까 쟤네 둘을 제외한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아주면 돼. 3명만 더 뽑아주면 되네. 근데 걔네들끼리 나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네들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먼저 뽑아뒀던 누구랑 같이? 혜진이, 승훈이랑 같이 일렬로 나열해야지. 그래서 이거 이웃만 빼면은 요게 이제 답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뽑을 때는 3명, 나열할 때는 5명. 그래서 뽑아서 나열이라고 새로운 유형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 답 아니야? 근데 지금은 무슨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 혜진이와 승훈이를 포함하고 얘네들이 서로 이웃하도록 사귀나 봐. 기분 나빠. 뭐 하자? 혜진이랑 승훈이는 이웃 시키지 않아야지.
어쨌든 얘네들은 이웃하게 하겠대. 그럼 뭐야? 일단 혜진이 뽑았고 승원이 뽑았고 그 다음엔 누군진 모르겠지만 3명 미리 뽑아놨지. 그때 혜진이 승원이는 뭐 하자? 묶어서 나열하자라고 하니까 몇 명처럼 보여? 4명처럼 보인다, 그치? 그래서 4패. 근데 혜진이나 승원이는 둘 중에 누가 왼쪽 오른쪽 누가 앞뒤 그것까지는 정해야지. 그래서 요거. 그럼 이거 다 곱하면 답이겠네요. 6C의 3은요 호다닥 계산하면 20 나올 거예요. 얘는 24 알고 있을 거고 얘는 2니까 48. 답은 얼마예요? 960 나오겠네. 어딨냐? 4번. 대현이? 네. 너네 중3이지? 남자친구 있니? 저런. 여자친구 있니? 아, 저런. 미안해, 얘들아. 난 36인데 없거든. 괜찮아. 자, 가자. 화나네. 자, 계속 가자. 쉽다. 오케이. 자, 이제 새로운 유형 들어갑니다. 조합에서는 순열과는 다르게 좀 독특한 상황들이 제공이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이건데, 풀이가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조합에서만 나오는 좀 독특한 거. 아까 뭐 일렬로 줄 세우고 뭐 자시고 하고 이런 것들은 순열에서도 흔히 만나는 문제였잖아. 그치? 대신에 뽑을 때랑 나열할 때 수가 달라서 그냥 조합도 쓰고 나열, 팩토리얼, 순열도 쓰고 했던 것 뿐이고. 근데 이제 조합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녀석이 바로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 하나는 직선의 개수. 하나는 삼각형의 개수. 자, 뭐 정리할 게 따로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굳이 정리를 해야 되나? 못해, 이거는. 정리 못해. 그냥 예시 문제 하나만 들어줄게. 2개씩만 들어줄게. 자, 직선의 개수는 첫 번째. 지금처럼 점들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어.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찾기. 몇 개야? 리그랑 비슷하지. 2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직선이라서 그냥 6개의 점들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답이야. 답은 15개. 그런데 뭐가 있냐면 뿅. 아이씨, 너무 반원이. 점 조금만 할게. 5개지? 5개의 점을 가지고 똑같이 물어봤다 치자. 답은 5C의 2 하면 틀려요. 자, 왜 틀렸을까? 한번 생각해봐. 5C 하면 틀려요. 어디가 틀렸을까? 알겠는 사람. 포인트는 여기야. 그렇지. 요 부분. 밑에 있는 이 부분에 놓여 있는 점들을 고를 때는 지금 서로 다른 직선을 찾으라 그랬는데 이 2개를 골라도 이 직선, 얘를 골라도 이 직선, 얘네들 골라도 이 직선. 결국 같은 직선을 나타내잖아. 실제 답보다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은 뭐 해야 돼요? 제외해야 돼요. 잘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직선이 안 만들어진 건 아니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중복됐을 뿐이야. 그래서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점들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들은 직선은 맞지만 다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빼고 1을 더하세요 라고 하는 쌤들도 있고 뺄 때 한 번은 카운트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남기고 빼세요 라고 하는 쌤들도 있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 알았지? 그거야. 그럼 삼각형으로 가보자. 똑같은 예시 똑같이 갈게.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연결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필요도 없다. 삼각형의 개수로 가자. 삼각형을 만들려면 세 개의 점만 있으면 되네. 세 개의 점 순서 상관없이 뽑기만 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뭐 하자? 6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뽑자. 답은 얼마예요? 20. 이게 답이야. 근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5개.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된다, 안 된다? 즉 10개가 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요? 이번에는 왜 아니야? 역시 일직선 상에 있는 점들을 고르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는 맞아. 근데 직선이랑 살짝 느낌이 달라. 왜 달라? 직선이 만들어지긴 하거든. 하지만 다 똑같은 직선이라서 제외하는 거였다면 삼각형은 뭐가 문제야? 일직선 상에 있는 세 점을 고르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그냥 선분이 만들어지고 끝나지. 즉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일직선 상에 있는 점들 중 3개를 뽑아서 만드는 방법들은 다 제외해야 됩니다. 왜? 삼각형이 아니니까. 그냥 제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 남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까는 왜 남겼다? 직선인 건 맞으니까. 근데 이번엔 다 뺀다. 왜? 삼각형 자체가 아니니까. 됐니? 됐죠? 저기로 가보자. 얘는 그래서 쉽지? 답은 얼마야? 아이고, 8C에 2. 8C에 2 계산하면 47, 28 나올 거야. 요런 건 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씨, 좀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냐, 왜? 반원 없니, 반원? 이걸로 갈까? 자, 가자. 이 몇 번이야? 870번이요. 오른쪽 그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위에 8개의 점, 8개의 점,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찾으세요. 일단 시작은 어디? 8C 2부터 출발. 8C 2 계산해보면 28인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28이 답이 아니야. 아니지. 왜? 똑같은 직선 많이 나오거든. 어떤 거?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점들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것들은 빼야지. 근데 직선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겹치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한 번은 남기고 빼세요. 알았지? 다음. 요쪽 일직선 상에도 5개나 놓여있네.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들은 빼세요. 단, 한 번은 남기세요. 그래서 빨간색 얼마야? 2냐? 초록색 얼마냐? 9냐? 그래서 11을 빼서 답은 17.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알았죠? 끝.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거야. 많이 나오는 문제라기보다 그림. 이렇게 10개가 놓여 있어. 별 모양의 그림 위에 10개의 점이 놓여 있다. 이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결국 10개 중에 2개 뽑기. 근데 빼야지. 일직선상에 4개가 놓이는 경우 4C2 얘들은 뭐 해야 돼? 한 번 남기고 빼야지.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다. 그치? 1개, 2개, 3개, 4개, 5개나 있네? 곱하기 5로 한 방에 다 빼시면 돼요. 나는 이제 이렇게 풀어. 근데 아까처럼 빼기 1이 아니라 마지막에 더하기 1 하는 쌤들은 이제 이 풀이가 이렇게 되겠지. 10C의 2에서 4C의 2를 5개 빼. 대신에 5개 다시 더해. 풀이는 똑같아. 나는 이제 이거 또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항상 이렇게만 맞추는 걸로 갈 뿐이고 나는. 알았죠? 됐죠? 그리고 나서 삼각 대각선 말고 삼각형으로 가자. 바로 반원 나오네. 저거 풀어봐. 몇 번이야 이게? 875.
아, 지우개가 없어. 아씨,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한 5분만 빨리 끝낼게. 자, 됐나요? 가봅시다. 반원이에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골라보세요. 그럼 뭐예요? 8C의 3. 근데 8개 중 3개 고른다 그래서 항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일직선상에 놓이는 거 빼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때요? 일직선상에 놓이는 거 중에 3개 고른 거는 다 빼야 되죠. 왜? 삼각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876. 이거 계산해주면 432. 그래서 나누기 3일 한 방에 해서 계산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각각 따로따로. 그때 얘는 4C에 1로 가서 그냥 4로 가면 더 편하지. 약분 52. 됐나요? 어때요? 맞췄니? 예. 평사는 쉽고 이것도 쉽고. 자, 그 다음에 사각형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3개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사각형이거든. 근데 사각형은 왜 독특하냐면 나는 이제 얘랑 같은 취급을 하는데 얘네들이랑 같은 취급을 하는데 왜 조금 독특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직사각형이나 아까 평사 그 그림 잘 보면 다 선으로 만들어져 있어. 문제가 점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역시 너희들은 어떻게 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12개의 점이 놓여 있다. 이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뭐 직사각형의 개수는 이라고 할 때도 역시 너희들은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가는 게 가장 빨라요. 물론 점일 땐 조심만 하면 돼. 어쨌든 그때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로 방향의 선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 그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면 돼. 2개를 골라주면 돼.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선이 몇 개가 있어? 역시 4개가 있지. 몇 개를 골라주면 돼. 2개를 골라주면 돼. 그러면 고르면 뭐가 된 거거든? 그놈에 의해서 직사각형이 하나 생긴 거거든. 오케이? 세로선 2개 고르면서 가로선 2개 고르면 동시에 고르면 하나의 사각형 완성이에요. 그래서 답은 36 나올 거야. 66, 36. 이거는 어디? 그냥 직사각형까지만. 근데 선생, 이 문제는 이게 아닌데 정사각형이 아니라는데요. 그치? 그거 하나만 생각해줘야지. 그럼 내가 찾은 건 얼마니까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36은. 거기서 빼는 거야. 뭐를? 정사각형은 직접 카운트. 알았음? 그래서 가로의 길이 1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 다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2짜리. 4개. 그 다음에 3짜리 1개. 그래서 답은 22. 끝.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음흠. 음흠. 네. 이게 뭐야? 유형 11번이고 11번 위에 작게 조그맣게 X 표시해놔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알았지? 그럼 유형 12번도 빠지겠는데? 맞네. 유형 12번도 X. 자, 오늘은 뺍니다. 원래 이게 교육과정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빼는 거야. 교육과정에 있는 것들만 먼저 마무리. 몰라. 시간 되면 할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유형 13번입니다. 야, 유형업에 13번 유형 말고 또 있어? 유형 14번 있어? 뭐 있어? 대진표도 X. 유형 11, 12, 14 세 개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X. 자, 유형 13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도 빼줘야겠네. 자, 갑니다. 함수의 개수인데요.
원래는 내가 전에 나 혼자 꿍시렁꿍시렁 하는 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함수의 개수는 원래 순열에서도 나와야 되고 경우의 수에서도 나와야 돼. 그리고 조합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를 RPM은 앞에서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조합에서 그냥 한 방에 설명하고 끝내는 것 같아. 자, 예시를 바로 갑니다. 1, 2, 3에서 4 할까? 1, 2, 3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 이거는 너네가 이미 수학 하를 하는 동안에 했습니다. 1번 뭐? 함수의 개수. 자, 몇 개예요? 아는 사람. 뭐 곱하기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얼마예요? 여보세요. 경우의 수 하기 전에 했는데 너네 그 함수 배울 때 수학하 유리함수 전에 합성함수 전에 함수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할 때 함수에 대해서 했는데 잘 모르나? 자, 가자. 정의역의 원소 1이 갈 수 있는 방법에서 몇 가지? 여보세요? 4가지. 정의역의 원소 2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3도 4가지. 그래서 64. 근데 1대1 대응이라고도 물어보고 1대1 함수라고도 물어봅니다. 유리함수 전에 배웠던 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경우의 수에서는 그거 구분하는 거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1대1 함수로 물어볼 거고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를 맞춰놓으면 당연히 1대1 대응으로 물어보겠지. 문제에서 달리 물어볼 거라서 너희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 똑같아. 어쨌든 정의역 1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런데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줄어들기 시작해야지. 1이 간 곳으로는 못 가잖아. 하나 줄어들어야지. 그겁니다. 그런데요. 3번, 4번까지 가요. 자, 참고로 확통에서는 4번은 못 수학하에서는 4번은 못 물어본다. 4번은 확통에서 물어볼 겁니다. 전에 뭐 내가 물어봤었는데 혹시 문과 갈 사람들은 그리고 혹시 특정 학교들 중에 이과도 확통을 필수로 배우는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라면 하겠지. 그게 아니면 이과는 볼 일이 없는 문제예요. 자,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어떻느냐에 따라 함수값도 어떻는지를 주는 문제 중에서 큰 정의역은 큰 곳으로 가라고 하든 큰 놈이 작은 곳으로 가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거야. 얘를 풀 때는 방금처럼 절대로 접근 못해요. 그리고 4번 확통에서 나온 거다. 이거는 뭐 괄호 해가지고 뭐 확통이라고 써놔. 큰 정의역이 큰 곳으로 가든 작은 곳으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등호가 붙는데 등호도 함께 붙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공을 할게. 자, 지금 1번, 2번을 풀 때는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방식처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의 입장에서? 정의역의 원소의 입장에서 내가 각각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이렇게 따져본 거야. 그런데 두 번째 풀이는 정의역의 입장이 아닙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공역의 입장에서. 누구를 골라주는 거야? 치역을 골라주는 거야. 치역이 뭘고 공역이 뭔지 알지? 공역의 원소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 공역의 원소. 빨간색 풀이는 공역의 원소 중에서 고르는 거다. 몇 개 골라주면 돼. 1, 2, 3이라는 정의역한테 화살표 빵, 화살표 빵, 화살표 빵,
화살 3개 맞지? 그 3개를 골라주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 개수만큼 골라주는 거야. 얘도 4개 중 3개 고르기고 얘도 4개 중 3개 고르기고 얘도 4개 중 3개 고릅니다. 너네가 이제 나랑 앞으로 쭉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야. 나는 유형별 풀이를 좀 극혐해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저 유형은 저렇게 풀고를 설명을 하는 거는 수학을 잘못 가르친 거다. 그거는 뭐야? 유형별 풀이를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풀게 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비슷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묶어놔요. 그래서 통일된 풀이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가르쳐가지고 너네가 그 유형들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너네가 풀면서 해석하게끔 좀 이렇게 만들 거야. 나중에 내신 대비 들어가 보면 고등학교. 그래서 나는 1, 2, 3, 4번의 풀이를 빨간색으로 푸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때 고민을 하는 거야. 4개 중 3개 뽑기. 그때 순서는 공역의 1, 2, 3, 4를 3개를 고를 때 3개를 고르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고른다고 치자. 1, 2, 3을 고른 거랑 2, 1, 3을 고르는 거랑 3, 1, 2를 고르는 거랑 다 다른 것 취급하는 게 어디에 있을까? 그게 바로 여기 2가지고요. 여기 2가지는 순서가 없는 거야. 왜 그런지 한번 잘 봐. 얘네 둘은 말 그대로 그냥 함수고 그냥 1대1이니까 고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줘야지. 1, 2, 3을 고르면 이걸 거고 2, 1, 3을 고르면 이거지. 그거에 따라 다른 함수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뽑는 순서. 근데 얘네들은 어때? 문제에서 무조건 큰 놈은 큰 놈한테 가세요. 큰 놈은 큰 놈한테 가세요.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가세요. 정해놨지. 내가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원래 함수는 순서 생각해야 되지만 이미 문제가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조합이고 얘네들은 순열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너네가 안 배운 거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중복. 4개 중에 3개를 고를 때 방금처럼 반드시 서로 다른 1, 2, 3, 3개를 고르냐 1, 1, 3을 골라도 되냐 중복해서 골라도 되냐도 원래는 따져야 돼. 언제? 확통해서야. 확통해서. 그때 함수는 1, 1, 1 골라도 상관없지. 함수지. 함수잖아. 그래서 얘는 중복 허용합니다. 하지만 1대1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건 없지. 서로 다른 정의역이 같은 곳으로 가지 않지. 여기는 중복 허용 안 하는데 얘는 중복 허용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순서 있는 순열, 중복 허용하는. 그래서 얘가 바로 중복 순열이야. 언제 배우는? 확통해서 배우는. 그래서 기호로는 파이라고 쓰자고 배워요. 이거는 확통 거.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수학 하까지만 하면 얘밖에 안 나와. 함수의 개수는. 근데 수학 하, 그 함수에서 물어보는 거라서 딱히 지금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아야, 그럼 여기서는 중복 허용하지 않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고 있는 순열이란 얘기야. 그래서 저 432는 실제로 4p의 3을 계산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중복 허용하지 않는,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순서 없는 조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C야.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중복 허용하는 거 처음 보지. 순서 없는 거는 조합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중복 허용하는 조합이라 그래서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중복 순열과 함께 확통해서 배우는 H예요. 요거까지 이제 세트로 그냥 구분만 해놔. 이런 거는 수학하에서 안 만납니다. 함수의 개수는요, 그냥 4, 4, 4로 풀면 되는 거라서 워낙 쉬운 거라서 상관없고. 알았나요? 오케이. 예시 문제는 내가 들어놓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할 겁니다. 요거 잘 정리해 두세요. 뭐 사진 찍어 가도 좋고 집에 가서 필기하고. 알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